이게 동화니까 어떻게 좀 소개를 하고 전달을 하는 게 좋을까? 요즘 세상에 다 책으로 네이버 검색하면 될 거를 우리가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미지도 좋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보자요. 이렇게 좀 쌓이면은 그 8월 마지막 주에 그 미야자와 겐지 동화에 우리가 같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도 됩니다. 각자 우리 그 각자 일원으로 고래부족이 이제 뒤늦게 가도 되는데 이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좋겠다 이래서 지금 그 밥사도 지금 계획을 우리가 우리 중에 저밖에 못 가더라도 계획은 같이 세면 이 사람이 그걸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하쌤께서도 바다랑 같이 있지만 내가 뭐 요런 거는 고래 부족의 일원으로 해양 쓰레기는 내가 좀 주워야지. 이것도 괜찮고 뭐 해초 반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어야지. 고래 부족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자요. 지금 의견 이론적으로도 동아인류연구학자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아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뭐 정말로 샘 뽕뽕하네요. 동아와 리얼리즘의 관계, 동아와 인류의 관계 이런 글도 써보자. 예를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체육쌤이 또 계시지만 작가가 그 작가적 관점, 이 세계관이 그 문체, 텍스트 이거를 다 선택을 하죠. 세계관. 이 세계관이 없으면 글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내 입장, 어떤 관점, 선악에 대한 나의 이해,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 가야 글도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요거를 다른 그 프루스트나 카프카라는 작가에게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 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너무 좋죠. 동화 속에 뛰는 애는 누가 있나? 이런 거 좀 찾아놓고, 이 재밌잖아요. 동화 속에 애들이 많이 뛰잖아. 그리고 그 뛰는 애들 많죠. 그런 애들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동화에서는 뭐 왜 뛰나?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그, 그게 되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 기현쌤 과제도 있는 것처럼 자연과학과 이게 무슨 관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기현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 수영쌤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요. 어, 이론적으로도 나이브하면 안 돼요. 그 웬만한 동화 작가가 왔을 때 동화는 내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 이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 학교 가서 배워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이거를 만들어가는 되게 좋은 수련장이다. 그래서 아무거나 쓴다. 어쨌든 쓴다. 이런 방식으로 재밌게 하고 그 남해나 선생님의 선의 인류학이라는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고 그 사진도 되게 감동적이고 일단 그거를 너무 좋았죠. 너무 너무 좋았죠. 저는 왜 그걸 안 했나 몰라요. 근데 그 되게 사진이 좋은데 거기 어 좋은 글이에요. 좋은 글. 좋다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제 철학이 없지 않습니다. 네, 좋은 글이고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거를 절대로 동화 인력적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내가 출간을 해서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적이 아니고 뭐 탐구생활 지내니까 내가 수련하는 장으로 삼을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내 공부를 나눌 거야. 요거 나누니까 글을 쓰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는 뭐 결정되기도 하지만 선언하고 보는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죠. 그래서 봉거래 부족의 체력장을 만들어 봅니다. 그냥 우리 고래라고 하자. 거기서부터 또 배워보고 자 이런 의미에서 자기 소개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유리쌤 읽어주세요. 네, 워크온. 저는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 헐헐 간다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할머니처럼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대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지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직접 찾아 나서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저를 산책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시골에 이사와 머무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절과 일정을 쫓느라고 꺽꺽대는 동안 자연은 온데간데없고 계획들과 자기 비판이 어느새 잡초처럼 무성해져 버렸네요. 지난 몇 해 인생 주기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갑자기 언덕 위에 병든 뽕나무가 부르는 소리, 밭에 다녀간 멧돼지 가족이 남긴 흔적 같은 것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신성한 용기에는 자연 세상이 주신 곡물들을 챙겨 나와서 자연 속을 걸으며 지나치는 나무, 건너는 개울들과 만나는 풍경들의 곡물을 바치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네요. 그동안 받아오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풍경에 사랑 가득한 의도를 풀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연결을 맺으라고 합니다. 사랑, 연결감, 모두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말들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만의 아름다운 산책길을 축성하라는 말이 밝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막연하게나마 앞으로 그런 비슷한 것을 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해숙쌤의 글을 자기소개를 읽어보자요. 네. 네네, 소리. 어, 책과 글을 많이 접하지 않고 항상 피하며 살다 보니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부족함은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던 때에 유튜브로 고미숙 작가님의 공부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내가 공부라는 포기해버린 영역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만 머물러 있었구나를 깨닫고,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잘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 감리당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았고,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막상 나서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작년 북드라망에서 기획했던 인문학 입문이라는 강의를 통해 정승현, 길진수, 오선민, 김영 선생님들의 강의를 만났고 난 후 방향을 잡아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같이 해야 한다. 책은 같이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크게 다가와 여유당의 철학책 읽기에 참여했고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으로 용기를 얻어 입문세의 동화 인류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선민 작가님이 동화는 신화의 찌꺼기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호기심이 폭발해 이건 무조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동화에 관심이 있어서 작업하고 싶었는데 너무 무지한 저를 조금이라도 채우고자 하는 갈망으로 시작해 지금은 북유럽으로 그리고 일본의 동화를 읽고 여러 선생님들과 강의와 토론을 들으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이든 그림이든 동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 무엇이든 시작을 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망설여지고 자신은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딪혀 봐야겠다는 의지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읽게 될 원시문화는 기대가 큰 만큼 두려움도 큽니다. 저의 첫 인류학 책이라는 기대와 너무 두꺼워서 생각의 끈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혼자는 절대로 불가능하겠지요. 하지만 함께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간다 생각하니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이 원시 문화는 졸기 딱 자기 글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안 길어도 돼요. 안 길어도 되고 글을 쓰는 나를 이렇게 치유하자요. 돌보자요. 그 다음에 요게 좋죠. 인류학자답게 그러면 가다 말아도 돼. 못 써도 돼. 잘 써도 그만이야. 이런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어, 그 아주 좋은 장입니다. 아무거나 다 쓰잖아요. 다 쓰고 진실한 마음을 내가 나누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리. 요거만 가져가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것처럼 자기가 자기 글을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라고 보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어, 언제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만큼 썼을 때 됩니다. 그 약간 또 시간, 지금 느낌이 네, 오시죠? 네, 네, 내가 어떤 글을 쓸 수 있을지, 뭐 어떤 글을 쓰면 좋은지는 이렇게 이 마침표 있는 글입니다. 요 덩어리는. 이렇게 딱 끝내봐야, 아, 이러면 더 좋겠구나. 이래서 우리가 글을 고칠 때도 되도록이면 뭐 친구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이 책의 기반에 따라서 신성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맥락을 신성한 영혼을 신뢰하자요 하면서 이렇게 가는 지금 그래서 해숙쌤이
고쳐보시면 좋고, 이런 것도 한 문장 들어가 하시면. 동아일 유학을 시작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세계의 범주가 어디까지였는지 스스로 되물어 본다. 내 세계의 반경이 고작 내 손 닿는 범위 아니다. 하지만 동화 속 주인공들의 세계는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없다. 그들이 상상하는 세계의 끝은 한계가 없다. 지난 시간에 본 가구야 공주 이야기는 상상력을 잃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진정으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나는 가구야 공주 이야기를 보며 상상력을 잃은 내 모습이 그려졌다. 신성한 용기의 저자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상상력을 통해 신성한 알아차림이 중요하다고 한다. 온전한 존재였던 나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그 경험이 고통과 두려움조차 활기로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나는 동화를 읽으며 상상력을 회복하고 싶다. 형태 있는 것들과 형태 없는 것들 모두와 동맹을 맺으며 그들의 도움을 받고 감사하고 되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영들의 협력을 얻기 위한 일상의 의뢰가 동화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탐구해보고 싶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상의 의뢰에서 대자연의 윤택한 영을 마음껏 누렸던 옛사람들의 영을 만난다면 그 또한 나의 온전함을 기억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좋은 글이고, 수정쌤의 글이 이렇게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상력, 아니면, 뭐, 영매의 동화 읽기, 이렇게 가시게요. 뭐, 아니, 파묘, 무당의 동화 읽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요런 주제를 착하게, 한 문장 이렇게 끌어가시는 애쓰는 게 저는 느껴지고, 자, 어떤 소개로 더 쓰시면 좋겠다? 이 문장을 쓰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기 어, 전에 요게, 아까 제가 그냥 느껴지는 거는, 아까 해숙쌤의 뒤에 포인트도, 그, 약간 지금 해숙쌤이 주로 하시는 작업에 대한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여기 지금 수정쌤의 글에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땡땡의 동화, 이게 뭐냐면, 자기 위치가 여기 있다. 내가 농부의 동화 읽기. 제가 유리쌤이 쓰실 글이 산책도 좋은데요. 주된 일이 농부, 요것도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리쌤이 약간 멧돼지, 이렇게, 그게, 어, 농사, 요게 유리쌤이 지금 농번기 때 바쁘시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게 이제, 어, 선책자라는 그 단어가 너무 많이 유랑한다는 의미도 이렇게 막 환기를 시켜가지고, 뭐 그런 것도 다 괜찮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정쌤이, 내가 주로 뭘 하는 사람이다. 내 임무 있지 않습니까? 임무. 일상에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먹고 사는 일, 요게 수정쌤이 쓰신 그거에 일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일상적으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참 좋겠다 해서 뭐 주부 괜찮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매일 주가 이거야. 요게 요 포인트가 좀 어떨까? 이러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요래서 그다음에 우리 옥현사마의 자기소개하기. 저는 동아일보를 통해 군대 이전의 생소한 감각을 배우고 싶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감각을 배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덤덤한 우리에게 스승님들은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과 문명이,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의 사고와 감각을 배우고 싶습니다. 신성한 용기에 인간의 혼의 진화, 변성, 치유라는 단어들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 옥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기소개를 진짜로 이걸 이제 뒤늦게 신청하게 되신 이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동아리 이야기 내가 뭐 지금 어디 있는 거냐라는 뭐 여러 가지 드시는 생각과 함께 오늘 진행, 그 다음에 자기소개 어떤 걸로 좀 더 해보고 싶으십니까? 왜 신청하셨습니까? 네네네. 아니, 동화하면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에 끌렸는데 그 유화자와 계속 또 책을 보면 뭐 아름다움은 또 슬프고 또 처절함이 있고
어떤 그런 저는 이게 좀 지식적인 거같은 그런 어, 어떤 감정적인 그런 느낌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성을 하게 됐고 지난 시즌 안에서 조금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그 텍스트를 갖고 뭐 월시문화도 읽고 할 건데 어디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글을 써야 되나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하는 것이 네. 저는 그 직업이 이게 저는 직업이 약사입니다.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마지막에 치유 요걸 그리고 이게 샤먼계에서는 힐러 진짜 거기 영어 이상한 영어 힐러 그래서 뭐 힐러가 본 동화의 병든 애들 그러면 그 백설공주 계모 이게 편집증 정신병 걸려가지고 막 부들부들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좋다고 생각이 이거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약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이거 되게 동아일보학이 이 책도 보지만 그 진짜로 상상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를 사전을 찾아가지고 주로 어떤 애들을 약사라고 했고 이 단어 어디서 온 거야를 소개해도 좋은 동아일보학. 이고 그게 단어나 관계를 보기도 하고 약사 이미지가 뭐 서양이나 동양에서 다양할 텐데요. 그런 거 약이란 뭘까? 그게 독이고 약이죠. 독 메디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듣고 그래서 싶고 요거 이런 걸 어떠십니까? 가지고 그 옥현 선생님 소개글을 나는 치유에 관심이 있다. 근데 그동안은 이런 거를 여기 이 책을 치유하고 치료를 다루게 보지 않습니까? 저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치유는 뭡니까, 옥현 씨? 음, 내 신성이 있다는 거를 아는 일이고 그다음에 어떤 우주와의 관계성, 자연과의 관계성 그런 네네네. 관계성을 회복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치유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참 신기했어. 그냥 아픈 내 몸을 그냥 어떻게 그냥 낫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 전체를 사용하는 게 네네. 치유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주, 책이. 아주. 그거를 가지고 이 책도 그리고 이게 옥현 쌤이 그럼 주로 많이 쓰시게 될 시즌이 되겠네요. 애니미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죽음에 대한 사유로부터 촉발된 사고더라고요. 인류에.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생로병사, 늙고 아프고 내가 사라져 버린다는 문제를 생각하다가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고방식이 나왔다고 우리가 읽을 그 타일러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연하쌤 소개글을 또 보자요. 들으면서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그게 장난 아니에요. 다른 기대됩니다. 그럼요, 그럼. 제 소개는 네. 배우는 사람으로서, 네네. 엄마로서, 마케터로서 삶의 여러 가닥을 엮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식구를 먹이고 밥을 먹고 책을 펴니다. 책을 읽고 세미나를 통해 생명, 사랑, 자본의 뒤엉킴을 관찰합니다. 동화는 먼 여정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친구와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화를 읽은 후 마음의 스케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먼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화는 타인, 동물, 곤충, 새, 바람, 돌, 심지어 새장까지 모든 것에 마음을 그립니다. 동화의 상상과 현실의 생각이 짜여 삶의 독특한 무늬를 만듭니다. 저 머나먼 동화의 세계로 멀리 멀리 훨훨 떠나봅시다. 이 내용으로 띵이라고 하신 거, 이거 개인적으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를, 어, 제가 보통은 출력을 해오는데 오늘 두고 왔습니다. 예, 오늘 신장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게 어떻게 되면 띵을, 어,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게 인력적으로, 개념적으로 중요하고, 제가 그 이게 공유를 많이 한 건데, 모노입니다, 모노, 물건.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것 있지 않습니까? 것. 이게 띵이고 그게 스피노자가 쓴 에티카의 라틴어로 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물이죠. 근데 이 만물이 뭐냐라는 거를 인류학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물이라는 게 뭘까? 물건 개념보다 좀 더 되게 중요한 개념을 쓰시고 요런 게 띵하고 요거는 팀 인골드에서 올 수도 있고 누구에서 올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하다 이런 게 있고 지금은 연하쌤 어떤 소개글을 쓰시고 싶으십니까? 음, 저도 그 먹고 사는 것과 제가 공부하는 것과 이제 육아와 이 세 개를 어떻게 잘 엮어 나갈까 막 이게 되게 고민이 됐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공부는 따로 일은 따로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따로따로 엄청 분리하려고 엄청 애썼는데 이게 되게 양가적이면서 되게 역설적인데 이거 어떻게 합쳐져, 합, 합쳐진다기보다는 아, 그게 전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이 요즘에 사실 드는데, 이제 그이 띵이라는 애니미즘에서 선민 쌤이 알려주신 띵이라는 게, 아, 생명이 이제 이 만물이 모든 물건까지도 어, 네. 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 연하쌤이 지금 쓰시는 글을 보면은 그 제 느낌이지만 읽으신 책을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글자 선생님도 수정쌤 느껴지시죠? 이 문투도 바꾸고 용어도 써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이 방식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당신이 좋아하니까 더욱 좋겠지. 그런데 그런 게 하나 있고 글감으로 좋은 거는 엄마죠, 엄마.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엄마 쓸 것도 많고. 그래서 초보 엄마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쇼퍼 엄마의 뭐 이래도 되고 그 뭐뭐 하는 요거에 자기 모습 같은 걸 좀 이렇게 투사해서 입이 큰 엄마의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수다도 많고 혼자 많이 먹고 뭐 이런 재밌네 재밌네 요런 게 상상력이 아닐까요? 이 선생님이 요 이제 이름을 못 외우겠어. 네, 오스카 미로 퀘사다 선생님의 퀘사다 샤먼의 상상력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개념적으로 응고된 관념을 일단 녹여 그 다음에 떠오르는 많은 상태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 연관을 보는 마음의 운동 같아 보입니다. 상상력, 이 힘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 연하쌤 그 글감으로 쓸 게 많은 건 엄마다. 당분간 진짜 쓸 게 많다. 그래서 그거를 글감으로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그냥 과감하게 어, 엄마 경험과 동화 속의 엄마라면 그 동화 속의 엄마들 계모들의 계보를 내가 그려본다. 아마 이런 것도 되고 동화 속의 친엄마의 그 비극적 운명에 대해서 내가 공감한다. 뭐 이런 것도 되고 동화의 할머니 그리고 나아가면은 인류학적으로는 젠더, 여성, 여성적 삶.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우리가 마지막에 읽을 책이 나무의 신화입니다. 나무의 신화. 이렇게 생명력 자체를 나무 그리고 그 어떤 벌써 까먹었네요. 어떤 부족은 지나가게 인류학 어떤 부족이 있어. 그 부족은 어 되게 이렇게 노골적인데, 어, 그러니까 오럴 섹스인데요. 오럴 섹스를 하는 이유가 남성의 성기로부터 수액을 빨아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럴 섹스를 누가 하냐면, 남자와 남자가 해. 왜냐하면 수액은 그런 방식으로, 왜냐면 그 성기액에서 나무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인류학이 들어가면 이게 야하다 해야 될까? 이게 지금 근데 야한 건 둘째치고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요런 것도 상상력을 깨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생명력은 남자가 나무의 수액을 그게 그 오럴 섹스를 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여자는 돼지니까 그 수액을 땅에 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생식 의례를 남성의 오럴 섹스로 다 만든 부족이 있습니다. 그거를 틀렸다, 나쁘다, 더럽다 이렇게 갈 수가 없고 그 상상력의 세계가 어떤 열림과 치유에서 나오는 이런 거를 이제 인류학적으로 되게 활짝 열어가서
탐구하고 그쪽에서 우리를 보면 변태죠. 우리는 쟤들은 뭐지? 생명력도 없는 것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그 연하쌤 같은 경우에 나무의 신화라든지 이게 이제 확장을 하면은 바다 엄마에서 출발하지만 나무, 뭐 생명, 물 이런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확장해서 쓸 수도 있고 젠더 문제, 이반일치의 뭐 젠더라는 책 이런 다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쓸게 이렇게 이제 자기 입장을 가지면 그때 옥현쌤 보이시죠? 이런 게 내가 참 해볼 만하다. 그러면 내 인생 경험이 거기서 막 녹아듭니다. 그러니까 유리쌤의 지난 10년의 그 농부 체험도 이렇게 오고 자 이렇게 해서 좋고 그럼 연하 쌤 지금 뭐 당장 그만두고 글 쓰고 싶으시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성적인, 그러니까 여성의 삶이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똑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일을 잘하니까 여자가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막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이 생명을 돌보면서 어떻게 나아가는 거니까 뭐 약간 이런 고민이 같이 동화랑 같이 엮여지면 재밌어. 아주 좋네요. 여성적인 것이 뭘까? 우리 괴테가 파우스트 마지막에 뜬금없이 진정한 여성적인 게 우리를 구한다. 그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라든가 그러면 여성성을 다룬 인류의 많은 상상력 이런 거를까지로 간다. 이 너무 좋고 엄마 가보시죠. 엄마인데 뭐 어떠한 엄마 이렇게 가고 안 맞으면 내년 봄에 또 우리 바꾸면 돼요. 뭐 큰일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기현쌤 어떠십니까? 가자요. 동화 인류 연구회 1기의 여정에 함께 몸을 실은 이기헌입니다. 인문세라는 좋아. 장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아. 좋아. 1인입니다. 네.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이고 가끔은 엉망진창으로 들리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동화에서 세계의 이치, 자연의 순환, 삶의 질서 등을 배운다는 것은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에서 한 발 떨어지기 어렵고 제 알을 깨기 어려운 또 저에게 동화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만드는 길이니까요. 야호! 그, 제 지금 떠오르는 생각에 뽀로로의 동화 읽기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 뽀로로를 이렇게 묘사를. 그래서 뭐, 키키의 동화 읽기, 뭐, 센의 동화 읽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지고 뭐, 동화를 본다면, 뽀로로가 펭귄이니까 뭐, 이래도 되고, 걔가 뭐 이러니까, 뭐 친구가 있으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재밌게 상상력은 끝이 없다. 이게 우리 수정쌤의 큰 태자지 않습니까? 시작도 끝도 없다. 진짜 끝이 없다. 이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